안녕하세요. 댕냥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댕냥 지식입니다. 1회 이어 2회에서도 빌리브 동물병원 원장이자 반려동물 사랑하니까 저자인 황인태 원장님을 모시고 댕냥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졌어요. 네. 그래서 저는 추워 하면서 갑자기 우리 강아지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들도 추위를 탈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가요? 타겠죠? 하겠죠? 산책을 나갔다가 너무 추운 날씨에 다시 바로 이렇게 막 돌아오는 아이들도 있고 하는 걸로 본인들이 봤을 때. 추우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아이들도 확실히 추위를 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품종들이 있잖아요. 네. 유독 왜 사람도 워낙 이제 추위를 잘 타는 사람이 이제 좀 별도 있듯이 반려견들도 강아지들도 유독 이제 잘 타는 품종이 따로 있나요? 뭐 제 생각에는 약간 네. 아이들의 기원을 좀 쫓아가면 네.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름부터 이제 시베리안 허스키, 시베리아 이름에서 느껴지는. 시베리아 북풍을 맞으며 자란 아이들과 멕시코에서 온 치와와 이런 애들 확실히 차이가 좀 나겠죠? 네, 그럴 것 같네요. 그리고 털도 북쪽에서 자란 아이들은 속털이 되게 두껍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겉에 또 이중모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남쪽에서 지냈던 아이들은 보통 그냥 단층으로 털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추위에 좀 강한 아이들과 약한 아이들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추운 날 산책 가면 아이들 막 패딩을 입히거나 모자를 씌우고 신발을 신고 이렇게 해서 산책 나온 또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게 도움이 될까요? 되겠죠? 어쨌든 아이들이 털이 기본적으로 사람이 맨몸으로 나간 것과 아이들이 맨몸으로 나갔을 때 아이들은 털이 있으니까 네. 훨씬 따뜻하고 또한 사람들은 땀을 흘리니까 그 땀이 기화될 때 열을 뺏어가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은 그런 물 같은 땀은 안 흘리다 보니까 아, 훨씬 추위에는 강하겠지만 추위에 강하다고 추위를 안 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그런 날에는 조금 더 따뜻하게 입혀주시는 거를 저도 보호자분한테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혹시 또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왜 사람은 추우면 이렇게 왜 닭살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네. 쓰는데 뭐 반려견들도 얘가 지금 추워하는구나, 지금 춥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닭살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 털을 세우기 위한 그 근육의 움직임이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은 털을 이렇게 부풀릴 수 있잖아요. 추우면 이렇게 네. 털이 뭐 예를 들어 고양이가 화났을 때 털을 이렇게 네. 훅 부풀리는 것처럼 뭐 그런 행동을 본다거나 가장 큰 거는 떨어요. 이렇게 추워서. 네. 물론 병원에 오는 아이들은 95%는 떨고 있어요. 추워서라기보다는 이제 저를 봐서겠죠. 무서워서. 아이들도 어쨌든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 열을 발생하기 위해서 떠는 행동을 보일 거니까 네. 그런 행동들을 보인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호에 신경을 쓰시면 되지 않을까? 이제 사람만 춥다고 꽁꽁 싸맬 게 아니라 우리 강아지들도 네. 추위를 탄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좀 이렇게 방 안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렇게 추워지면서 걱정되는 게 이렇게 겨울철에 우리 아이들도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철 심해지는 어떤 질병과 질환이 있는지 이거 있음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강아지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것 같아요. 두 가지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뭐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피부. 피부. 네. 두 번째는 심장. 피부와 심장. 네. 사실 피부는 좀 예상이 돼요. 일단 사람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일단은 건조하다. 건조하다. 갈라져요. 갈라져요. 그리고 가렵고 가렵고. 각질이 그렇게 생깁니다. 그쵸. 맞나요? 맞아요. 아이들도 네. 똑같아요. 겨울이 되면 습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아이들의 피부에서의 기화가 훨씬 더 빨리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건조해질 수밖에 없고 건조해지면 각질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상황에 피부의 가장 원초적인 기능인 방어 능력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어떤 물질들, 즉 세균이나 곰팡이나 이런 것들에 훨씬 쉽게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감염이 된 건 아닌지도 좀 같이 체크해 주시면 더 좋겠죠. 그거를 그냥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어떤 세균에 의한 감염인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뭐 정확한 거는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건조해서 생기는 각질은 조금 전신에 고르게 좀 분포를 하는 편인데 세균 감염이 있어도 각질이 생길 수 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되게 국소적으로 생겨요. 또한 그런 각질뿐만 아니라 딱지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해당 피부가 빨개진다든가
농포가 잡힌다든가 이런 것들은 감염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 데려가서 체크를 좀 받아봐야겠다. 맞아요. 일단은 이제 조금 어떤 이상 증세가 있으면 빨리 이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이제 사람도 겨울에 너무 건조하니까 가습기를 틀어놓는다거나 아니면 빨래를 이제 네. 거실에 이렇게 널어놓고 막 이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강아지들한테도 그런 게 좀 도움이 돼요. 이렇게 습도를 조절해 준 게. 도움이 돼요. 실제로 강아지들의 피부를 위해서는 습도를 한 40에서 50% 정도로 맞춰주는 게 훨씬 피부 수분 유지에는 도움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목욕을 시켜주게 되면 그러니까 푹 담그는 거죠. 담그는 거죠. 아. 그러면은 피부에 수분 성분들이 훨씬 더 깊게 들어가게 돼서 피부를 더 촉촉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일주일에 몇 회 이렇게 우리가 또 이렇게 제한을 주신다면 한 어느 정도가 적죠? 이거는 정확하게 정해진 횟수는 없는데 실제로 피부가 안 좋은 아이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도 씻기거든요. 그래서 목적성을 좀 확실히 해야 돼요.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면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도 씻기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보통 뭐 일주일에 한 번에서 길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씻기게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씻기는 횟수보단 어떻게 말리느냐가 더 중요해요. 원장님,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말이에요. 아니, 씻길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털을 말리는 게 너무 이제 귀찮고 힘들어서 차라리 씻기지 않을 테야. 진짜 이런 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이제 오해를 하시냐면, 어설프게 말리거나 잘 못 말리면 오히려 염증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대충 이제 뭐 마른 수건이나 물티슈로 이제 닦아주는 게 오히려 아이들한테도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일단 씻기는 거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되게 중요한 게 몸에 피부에 묻어 있는 세균들이나 이런 이물질들을 없애주는 거에 네.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털이 많은데 네. 그 피부에 세균이나 곰팡이들이 막 묻어 있는 거를 겉에서 물티슈로만 한다고 과연 이게 닦일까 했을 때 안 닦이겠죠. 네. 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탕 목욕을 해야 되는데 물티슈로만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될까? 그래서 말릴 때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네. 뜨거운 바람에 강한 바람에서 막 맞아요. 이렇게 말리지만 그런 것들은 알잖아요. 훨씬 피부를 건조화시킨다는 거를. 다들 알고 있거든요. 네. 귀찮아서 그렇게 할 뿐인 거지. 맞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습제를 좀 충분히 쓰고 조금 온도를 낮춰서 그렇게 해서 말린다면 피부 보습에는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앞에서 이제 습도도 좀 잘 조절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일단 푹 담그는 목욕도 좀 시키면서 잘 말려주고 보습제를 발라주는 네, 게 맞아요. 겨울철 아이들의 이제 피부 건강에 좋다. 네. 정리를 너무 잘하시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피부를 이렇게 정도 관리하면 겨울철 피부는 걱정을 안 해도 되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바로 제설제. 제설제? 우리가 네. 겨울에 눈이 오면 제설제를 많이들 이렇게 뿌리잖아요. 네. 근데 그 제설제가 피부에 뭐 화상을 입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실제로 이제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되면 제설제 자체가 피부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설제가 물과 닿으면서 온도가 좀 올라가게 되고, 또한 얘네들은 소금이랑 많이 섞이거든요. 네네. 근데 아이들이 발바닥이 깨끗하고 건강한 아이들이 그걸 밟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발바닥에 이미 염증이 있거나 상처가 난 아이들은 그걸 밟는 순간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좀 피하거나, 피하지 못하면 신발을 신기거나 혹은 다녀와서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거나 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죠. 너무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원장님. 왜냐면 사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제설제? 그냥 사람 미끄러지지 말라고 사실 그렇게 하는 거지, 자동차나 사람이나. 근데 그게 반려견한테도 영향이 있다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제설제를 맨발로 밟을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는 걸어 다니니까 눈이 네. 이제 떠 있잖아요. 근데 네. 아이들은 이제 바닥에 다니니까 제설제가 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럴 경우에는 안구에 심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그런 공간들은 조금 피하는 게 되겠죠.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맞다 이제 이렇게 너무 중요한 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런 공간을 잘 안고 가거나 아니면 네. 신발을 신기거나 다녀와서는 발 관리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네. 제가 완전 맞아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겨울철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이제 질환과 질병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피부 질환 우리가 이야기했고 두 번째로 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심장이 더 아파오나요? 겨울이 되면? 심장을 말씀드린 거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심장병이 겨울에 많이 시작된다가 아니라 기존의 심장병을 가지고 있던 아이들이 겨울에 응급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기존에 아픈 아이들이 더 심해질 수 있다. 네, 맞아요. 심장병을 기존 평소에 병원을 좀 정기적으로 다니는 아이들은 미리 알고 있어요. 청진만 해봐도 사실 심장이 좋다 안 좋다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심장병을 알아서 관리를 하고 있건 심장병을 몰라서 관리를 못하고 있건 이 아이들이 결국에 위험해지는 거는 폐수종이라는 질병 때문이거든요. 네. 폐수종이라는 거는 심장 기능이 약화되면서 폐에 물이 차는 거예요. 그러면 폐에 물이 차는 경우가 언제 있을까요? 폐에 물이 차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대표적인 게 익사예요. 물에 푹 들어가서 네. 물이 들어오는 우리가 물에 빠지게 되면 물이 폐 안으로 들어와서 네. 폐가 더 이상 산소 교환을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저산소증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 건데 이 폐수종이라는 거는 폐에 물이 차는 거를 의미를 해요. 네. 육지에서 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왜 겨울에 많이 생기느냐 네. 했을 때는 혈압이나 호르몬과 관련된 이유 때문이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병원에서 10년 넘게 일을 했지만 초겨울이 딱 오면 네. 제가 관리하던 혹은 저희 병원에 안 다니던 아이들이 폐수종으로 많이 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미리미리 네. 체크를 해보시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의 전조 증상을 미리 알고 있다면 네. 이런 것들을 빨리 예방하고 치료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전조 증상을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거를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침이 좀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폐수종이 오기 직전에 일단은 심장이 커지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침을 하게 되는데 특징적인 기침이 안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기침 소리를 내고 좀 날카로운 소리가 날까요? 사람 기침하는 소리 들어보면 재채기냐 기침이냐를 좀 알 수 네네. 있잖아요. 그런 좀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아이들이 기침을 하게 되고 기침을 콜록콜록 하다가 핑크색 포말성 구토 같은 거를 한다? 그럼 그거는 폐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병원에 데려가셔야 돼요. 두 번째는 잘 때 호흡수예요. 폐수종이 오게 되면 원활한 산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잘 때 호흡수가 증가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잘 때예요. 네. 왜 그러냐면 깨어있을 때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무섭거나 네. 어디가 아프거나 해도 호흡수가 빨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잘 때는 아픈 것도 있고 무서운 것도 있기 때문에 정말 폐기능이 안 좋았을 때만 호흡수가 증가하게 되니까 잘 때 호흡수가 1분당 30회를 넘어간다면 1분당 30회. 네, 1분당 30회를 넘어간다면 병원에 가서 꼭 체크를 받아봐야 되죠. 그러면 보통 건강한 아이들은 1분당 몇 회 정도 호흡을 하나요? 15회 전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좀 잘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그래 한 번, 두 번 하다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 심장병이 걸린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좀 쭉 설명을 다 드려요. 시작부터. 앞으로 아이가 잘 때 호흡수를 좀 세야 되니까 미리 연습을 좀 해봐라. 하고 이제 다음에 오셨을 때 세보셨어요? 하면은 우리 아이가 120회를 쉬어요. 뭐 이러시는 말이 안 되거든요. 잘못 세신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아이가 누워 있을 때 손을 대면 보통 다 깨기 때문에 그냥 조금 멀리서 지켜보는 걸로 호흡수를 세게 되고 그걸 지켜보는 것으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보통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자니까 네. 가슴 부위가 이렇게 올랐다 내려왔다 해요. 그러면 그때 한 번, 또 쉬면 두 번 이렇게 해서 1분 동안 세보시면 연습을 해봐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세워보세요 하면 거의 배에 대고 이제 이렇게 울룩불룩 하는 걸 체크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배에 대는 순간 애들은 깨거든요. 깨니까요. 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조금 지켜보면서 아이가 좀 어떻게 호흡을 하는지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중요해요. 또 저희가 체크해 볼 만한 전조 증상이 있을까요? 기침을 한다는 것과 잘 때 호흡수가 증가한다는 것 외에는 네. 평소에 병원을 데려가는 거. 네. 어디 특히 이렇게 막 아프거나 그러지 않아도 네. 네. 아이들은 아파도 말을 못해요.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찾을 수 있는 것과 수의사들이 찾을 수 있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데려가셔서 청진만 한번 해봐도 이 아이가 심장이 어떤지는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 병원에 꼭 미리 데려가셔서 한 번 정도 체크를 해보시면 훨씬 그런 것들을 빨리 찾아내서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근데 사실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서 아파야 꼭 가게 되잖아요. 그죠. 아프지 않은데 그냥 정기 검진 차원에서 가는 게 그래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참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파서 오게 되면 사실 저희가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아파서 오게 되면 너무 늦은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아무것도 손을 쓸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고,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래로 막을 거를 호미로 막게 된다. 맞아요. 되게 적은 비용과 적은 치료만으로도 막을 수 있는 거를 병을 이만큼 키워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은 정기검진을 받는 게 오히려 아이들의 건강과 네. 보호자분의 지갑 건강을 위해서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됩니다. 맞습니다. 미리미리 점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해주셨는데요. 황윤태 원장님과 함께 댕냥이의 겨울철 심해지는 질환과 질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원장님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의 겨울철 건강에 대해서 꼭 당부하고 싶은 한 말씀 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피부는 저희가 조금 늦더라도 치료를 하는 거가 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심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조금 비용이 지불된다 하더라도 미리미리 건강검진을 통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좀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옥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댕냥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전하는 댕냥이 지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